저도 개인적으로 좀 무섭더라고요. 저 사람이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하는 걸까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 가장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무래도 아파트, 그리고 건물, 그리고 상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래서 젊은 중개사분들이 하기가 좀 어려운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아마도 만 35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매매든 전월세든 그때부터 차근차근 하실 수는 있다. 하지만 만 35세 미만의 경우에는 아파트나 상가 또는 건물 중개 관련돼서는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반면에 젊은 분들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따로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질문입니다. 회원제 부동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회원제 부동산, 이건 제가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회원제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건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안에서 공동 중개를 하기 위한 모임을 회원제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공동 중개를 하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다양한 규칙들도 이 안에, 회원제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제 부동산에 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공동 중개를 하기가 용이하고, 반면에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제약사항이 있어서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반면에 비회원제 부동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동중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내가 이것도 해볼 수 있고 저것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보통 회원제 부동산은 아파트, 일기 신도시 위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아니고 일기 신도시를 벗어난다 그러면 회원제 부동산의 결속력은 조금 낮아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선 경기도권의 신도시 안에는 굉장히 회원제가 좀 강력하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곳들도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들은 현장에 가서 직접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원제라는 것 자체는 현장에 가지 않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점, 네,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이 회원제 부동산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창업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시라고 보니까요. 일단 합법적이다, 불법적이다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회원제가 실제는 존재하고 있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왔네요. 부동산 이제 창업하면 일반 창업하고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냐,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 요거는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창업하고 비교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대부분 프랜차이즈 하면 약간 안 좋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거는 저희 부동산이즈를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일단 부정적인 거는 아무래도 다른 프랜차이즈에서 반값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이미지인 것 같은데, 저희 부동산이즈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창업하시는 분하고 똑같은데, 이자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동산이즈는 창업하셔서 초보로 일하시는 대표님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려고 준비한 프랜차이즈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계약서를 쓰셨는데 얼마나 떨리시겠어요. 요즘처럼 공인중개사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해서 내가 이걸 맞게 썼는지, 확인설명서를 잘 썼는지, 장부는 뭘 떼야 되는지, 광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계약서는 다 훑어봐 드리고요. 처음에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너무 다른 일이 많기 때문에. 근데 너무 처음이라서 걱정되신다고 하면 그런 거 도와드리고, 그리고 저희 교수님은 항상 무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중개 프로세서라는 정말 매물 작업부터 확인 설명서,
공인중개사가 기본으로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교육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처음 초도 물품 같은 거 준비하실 때 뭘 준비하실지 모르는데 초도 물품도 준비해 드리고, 간판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 이미 오랫동안 고민하고 걱정해서 전문가의 손길로 간판도 다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장점을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좀 팔이 좀 안으로 굽는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처음 창업하시는 대표님들한테는 정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릴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좋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한번 볼까요? 진상손님, 양아치 부동산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에다가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자영업 오래 해보신 우리 이자 대표님 말에 특별한 노하우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서 살짝 컨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자 대표님 어떻게 대처하세요? 저도 이번에 정말 그분이 안타까워서 애를 쓴 건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요. 이제 그분을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해본 이후로는 정말 고급진 고객 아니면 저도 상대하지 말자. 네, 신경 끄자. 그 사람이 아무리 불쌍해도 신경 끄자. 그래서 제 사무실 칠판에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행복한 중개는 고급진 고객님의 마인드에서부터입니다. 고객님이 보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꾸벅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계약서 쓸 때 그걸 보시고 하나도 보수를 깎질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고급진 고객님의 마인드. 네. 우리만 고급진다고 해서 안 될게 되더라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고급진 고객님만 상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이런 질문 올라와 있네요. 젊은 중개사는 아파트 상가 중개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오셨는데, 요거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젊은 중개사 분들이 나이를 기준으로 몇 살부터가 젊은 걸까요? 이게 상대적으로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세가 70 되신 분은 아마도 50 먹어도 젊다라고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부동산 중개업은 절대 나이라는 게 약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재산을 맡겨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젊은 사람한테 내 전 재산을 맡기고 상담해도 될까? 이 사람을 믿고 계약해도 될까? 라는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무섭더라고요. 저 사람이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하는 걸까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가장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무래도 아파트, 그리고 건물, 그죠? 그리고 상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래서 젊은 중개사분들이 하기가 좀 어려운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아마도 만 35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매매든 전월세든 그때부터 차근차근 하실 수는 있다. 하지만 만 35세 미만의 경우에는 아파트나 상가 또는 건물 중개 관련돼서는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반면에 젊은 분들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약간의 좀 기동성을 가지고 빠릿빠릿 좀 움직여야 되고 PC보다는 모바일 위주로 활동해야 되는 중개 대상물, 이런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요. 요렇게 생각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볼까요? 네오비하고 부동산 이즈가 다르냐? 라는 질문 또 주셨네요. 네오비 부동산 이즈 창업 관련해서 궁금해요. 마스터 과정 초보라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자, 이거는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오비와 부동산 이즈는 다릅니다. 같은 것 같지만 다른데요. 네오비는 저희 네오비 비즈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으신 대표님들의 친목 단체고요. 부동산 이즈는 말 그대로 창업할 수 있는 개인 상호를 가지고 부동산 이즈 땡땡땡 공인중개사, 이렇게 창업을 하는 사업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마스터 과정 수료 후에 초보라도 괜찮은지, 프랜차이즈 형식이면 어떻게 다른지.
네, 가장 큰 차이점은요. 마스터 과정을 저희는 반드시 수료하셔야만 프랜차이즈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항목이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수님의 모토는 노력하는 공인중개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마스터 과정에서 충분히 공부하시고 준비되신 대표님들 창업하게 도와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프랜차이즈를 먼저 하고 마스터 과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수 과정이긴 한데 순서가 조금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미 뭐 계약을 하고 오셨는데 프랜차이즈로 하고 싶다. 그런데 나는 마스터 과정을 아직 안 했다. 그렇다고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게 저희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후에 꼭 반드시 마스터 과정은 수료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형식이면 뭐가 다르냐면, 저희는 부동산 이제 프랜차이즈는 철저한 개인 상호를 쓰시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이즈 차오름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이즈 필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앞에 부동산 이즈라는 울타리를 앞에 넣고 뒤에 개인의 상호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과 전혀 다른 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우리 팀장님은 정리 깔끔하게 해주셔서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네, 네오비하고 부동산 이제는 약간의 그 시작 자체의 배경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